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막 새로운 집을 구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전월세로 살고 계신가요? 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줄 뭐랄까 생존 지침서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계약서만큼이나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그 힘을 잘 모르고 놓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대항력입니다. 이 법적인 힘이 왜 세입자의 최강 보호막이라고 불리는지 또 이걸 어떻게 얻고 지킬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할 내용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심장, 대항력입니다. 이게 그냥 어려운 법률 용어 하나 아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계약 기간 동안 내가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느냐, 또 계약 끝났을 때 내 전 재산 같은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걸 결정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대한 이야기죠. 아, 정말 천국과 지옥을 가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대항력이 있고 없을 때 상황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게 왜 모든 세입자에게 필수 지식인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료에 계속 나오는 이 대항력이라는 건 마치 게임 속 방어 스킬 같은 느낌인데 정확히 어떤 능력인가요? 하하,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대항력이라는 건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가요. 네, 자신이 맺은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집주인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제3자에게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합니다. 제3자요? 예를 들면 누구를 말하는 거죠? 뭐 집을 새로 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집에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 같은 아, 그 주택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이 집 주인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이 계약의 주인은 나다라고 세상 모두에게 선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와, 내가 계약한 원래 집주인을 넘어서 세상 모두에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바로 그거죠.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권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야말로 제 상황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비교해보죠. 가장 흔한 경우일 텐데 내가 사는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을 때 이때 어떻게 되나요? 네, 바로 여기서 대항력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자료 내용을 좀 더 생생하게 풀어보면요. 먼저 여러분이 대항력을 완벽하게 갖춘 경우 네.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문자가 와도 그냥 그러세요? 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하하, 그렇게 간단해요? 네, 새 집주인이 와서 내가 새 주인이니 집 좀 비워달라고 해도 여러분은 계약서에 적힌 기간까지 쭉 사실 관리가 있고요. 그럼 보증금은요?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는 이미 떠나버린 전 집주인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새 집주인에게 당당하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집주인이 누구로 바뀌든 제 권리는 그대로 안전하게 승계된다. 정확합니다. 그야말로 철벽 방어네요. 그럼 반대로 만약 제가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그땐 상황이 그야말로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악몽이요? 대항력이 없으면 여러분의 임차권은 오직 계약을 맺었던 전 집주인에게만 유효한 아주 약한 권리가 되거든요. 더 큰 문제는 보증금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새 집주인은 여러분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전혀 없어요. 네. 그럼 제 돈은요? 그 돈은 내가 받은 게 아니니 전 주인한테 알아서 받으세요라고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럼 이미 집 팔고 떠난 전 집주인을 제가 직접 찾아서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건가요? 연락이 안 되거나 돈 없다고 배째라고 나오면 어떡하죠? 그게 바로 최악의 시나리오인 겁니다. 전 집주인이 어디 사는지 재산은 있는지 알아내는 것부터가 정말 고난의 시작이죠. 시간, 변호사 비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감정 소모는 상상 이상입니다. 정말 보증금이 묶인 채로 기약 없는 싸움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집이 팔리는 경우보다 더 심각한 상황도 있잖아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건 정말 최악의 경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때는 대항력이 내 보증금의 생사를 가르는 뭐랄까 골든 티켓이 될 수 있습니다. 골든 티켓이요? 네, 자료에서는 선순위 대항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건 나보다 먼저 권리를 주장할 다른 채권자, 예를 들어 은행의 근저당권 같은 게 없다는 뜻입니다. 아, 제가 1순위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선순위 대항력을 갖췄다면 집이 경매로 누구에게 낙찰되든 여러분은 아주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어떤 보호를 받나요? 낙찰자, 그러니까 경매로 집을 산 새로운 주인에게 내 보증금 전액 돌려주기 전까지는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꼭 버틸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사실상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고 집을 사는 셈이니까 내 보증금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거죠. 그야말로 보증금 먼저, 퇴거는 나중 이 원칙을 관철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이 끔찍한 경매 상황에서도 대항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비극적일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낙찰자에게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럼 보증금은요? 보증금은 경매대금에서 은행 같은 선순위 채권자들이 자기 몫을 다 챙겨가고 세금도 다 떼고 남는 돈이 있을 때? 남는 돈이 있을 때 그 순서에 따라서 배당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증금 전액은커녕 절반도 돌려받기 힘들고요. 최악의 경우엔 정말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대항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요. 정말 중요성이 확 와닿는데 그렇다면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보호막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건지 바로 알아보죠. 네,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하지만 그래서 더 놓치기 쉽습니다. 자료에서 말하는 필수 요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요? 첫째는 주택의 인도입니다. 법률 용어라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뭔가요? 실제로 그 집에 이사해서 점유하고 사는 걸 의미합니다. 열쇠 받고 짐 들여놓고 내가 그 공간을 쓰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사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등록,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입신고군요. 정확합니다. 해당 주소지로 행정복지센터에 가시거나 요즘은 온라인 정부24로도 가능하죠. 전입신고를 마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신고가 수리된 때에 주민등록이 완료된 걸로 봅니다. 잠깐만요.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너무 바빠서 이사는 1일에 먼저 하고 깜빡 잊고 있다가 한 달 뒤인 30일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럼 그 사이 한 달 동안은 제 보증금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그 한 달 동안은 대항력이 전혀 없는 상태, 즉 보호막이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세상에. 이 두 가지 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그리고 조건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대항력은 아예 생기지 않아요. 반드시 두 가지를 모두 맞춰야만 비로소 대항력이라는 보호막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스킬이 발동되는 거군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 스킬이 발동되는 시점에도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더라고요. 바로 다음날 영시규칙. 이건 정말 모르고 당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자료에 나온 홍길동 씨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네. 홍길동 씨가 2025년 12월 15일 오전에 이사하고 같은 날 오후에 바로 행정복지센터에 달려가서 전입신고까지 마쳤다고 해보죠. 네, 완벽하게 다 했네요. 그럼 12월 15일 그 순간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항력의 효력은 두 요건을 모두 만족시킨 날의 다음 날, 즉 12월 16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사랑 전입신고를 아무리 빨리 같은 날에 다 마쳤어도 내 보호막은 그날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다음 날 새벽 0시부터 짠 하고 나타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하루, 정확히는 몇 시간의 시차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 찰나의 시차가 법적으로 공시의 원칙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쉽게 말해 전입신고라는 행정 절차가 처리되고 외부에 알려지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임차인의 권리랑 은행 저당권처럼 같은 날 충돌하는 권리가 있을 때 명확한 기준을 세우려고 임차권 효력 발생을 다음 날 0시로 정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차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악용이요? 만약 악의적인 집주인이 임차인이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한 바로 그날 오후에 은행 가서 주택담보대출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날짜는 12월 15일로 똑같은데요? 날짜는 같지만 효력 발생 시점 때문에 은행의 근저당권이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순위에서 앞서게 됩니다. 와, 그럼 나중에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저는 은행보다 후순위 채권자가 돼서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다음 날 0시,
이건 꼭 외워둬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임차인이라면 잔금 치르는 당일에도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새로운 권리 변동이 없는지 크로스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만약에 제가 직장 때문에 잠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힘들게 얻은 기존의 대항력은 바로 사라지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자료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을 포함해서 가족 모두가 주민등록을 이전해버리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즉시 소멸됩니다.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네요. 네. 그리고 새로 이사간 집에서는 다시 다음 날 0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럼 저 혼자만 잠시 옮기는 경우는요? 만약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 본인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주소를 옮겼다면 그때는 기존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행이네요. 왜 그렇죠? 대항력의 요건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가족 구성원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제 대항력이 뭔지, 어떻게 얻고 유지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많은 분들이 대항력이랑 확정일자, 이 두 용어를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네,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오늘 다룬 대항력은 살 권리와 보증금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어막이라면 확정일자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해야 비로소 보증금 보호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비유하자면 대항력은 적의 공격을 막는 방패고요. 방패. 확정일자는 내 권리를 관철시키는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패와 검이요. 네. 대항력이라는 방패만 있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낙찰자에게 보증금 주기 전에 못 나가라고 버틸 수 있다고 했죠. 네네. 하지만 실제로 경매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아오려면, 즉 내 돈을 되찾아오려면 확정일자라는 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하. 확정일자는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져가서 도장을 받는 건데요. 이 도장을 받아두면 나중에 집이 경매될 때 다른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내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일종의 새치기 쿠폰이 셈이죠.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대항력은 버틸 힘을 주는 방패, 확정일자는 돈을 먼저 받아올 힘을 주는 검. 이 두 가지는 세트처럼 함께 챙겨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반쪽짜리 보호에 그치게 되죠. 그래서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무조건 한 번에 처리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이제 방패와 검을 모두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정말 어이없지만 치명적인 실수에 대한 경고가 자료에 있네요. 바로 정확한 주소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뭔가요? 자료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이 서류를 떼서 내가 계약한 집의 주소가 법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보통 계약서에 적힌 주소대로 신고하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계약서 주소랑 등기부 주소가 다를 거라고 의심하는 세입자가 얼마나 될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공시된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빌라 같은 경우 아니면 신축 건물에서 주소 표기가 헷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면요. 우리는 A동 101호로 알고 계약했는데 등기부에는 가동 101호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집원 주소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만약 등기부상 주소와 내가 신고한 주소가 글자 하나, 숫자 하나라도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그냥 나중에 수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경우 자료에서는 아주 무섭게 경고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전입신고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법적으로는 엉뚱한 주소에 신고한 셈이니까요. 유효하지 않은 신고로 취급되는 거죠. 와, 정말 사소한 오타 하나, 실수 하나가 내 전 재산 같은 보증금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20대 청년이 있었는데 신축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호수 앞에 건물 동 표시인 A동을 빼먹고 신고를 한 거예요. 아이고.
나중에 그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는데 이 청년은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보증금 수천만 원을 모두 날릴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 다행히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간신히 일부를 회수했지만 그분은 그 뒤로 주소 확인할 때마다 노이로제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자, 오늘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대항력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대항력은 세입자의 필수 보호막인 방패고요. 네, 주택 인도와 정확한 전입신고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 확정일자라는 검까지 챙겨야 완벽해지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조건을 모두 만족한 다음 날 0시부터 시작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주소는 반드시 등기사항 증명서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은 단순히 법률 지식을 넘어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집이 팔리든 경매에 넘어가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내 보증금을 지켜줄 최후의 보류가 바로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떠오르네요. 어떤 점이죠? 오늘 우리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지켜주는 강력한 방어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인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주소 확인 외에 또 어떤 위험 신호들을 미리 발견하고 피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위험한 계약 자체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일 테니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내 집 마련하기 전에 보통 전세나 월세로 많이들 사시잖아요. 그럴 때 꼭 알아야 하는 어떻게 보면 임차인의 숨겨진 슈퍼파워 같은 게 있거든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뭘까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대요. 그럼 제일 먼저 무슨 생각 드세요? 아마 내 보증금은? 나 계속 살아도 되나? 이런 걱정부터 확 드실 거예요. 이게 진짜 남일이 아니거든요. 내 전 재산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 불안한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 제가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상황이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릴 수가 있어요. 왼쪽처럼 보호받는 임차인은요, 아무 걱정 없어요. 그냥 계약 끝날 때까지 살고 나갈 때 새 주인한테 보증금 받으면 끝이에요. 근데 오른쪽처럼 보호받지 못하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할 수도 있고요. 보증금도 이전 주인한테 달라고 해야 하는 아주 머리 아픈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이 엄청난 차이, 대체 뭐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자, 바로 그 결정적인 한 가지가 뭐냐? 바로 대항력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나요? 괜찮아요. 그냥 임차인을 위한 아주 강력한 법적 방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과 집을 지켜줄 핵심 열쇠,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 대항력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집주인이 뭐 A에서 B로 바뀌던 C로 바뀌던 상관없이 새로운 주인한테 저기요, 저 이 집 계약하고 들어온 사람인데요.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는 못 나가고요. 나중에 제 보증금도 당신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이에요. 말 그대로 법이 우리한테 이 방패 들고 너 자신을 지켜 하고 쥐어준 든든한 아이템인 거죠. 아니, 이 방패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첫째, 집 주인이 바뀌어도 난 계약 기간까지 계속 살 수 있어요. 내 거주권을 딱 지켜주는 거죠. 둘째, 제일 중요한 거. 내 보증금을 새로운 주인한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 주인이 돈이 있던 없던 상관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만에 하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방패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뭐 엄청 복잡하고 서류가 많을 것 같다고요? 전혀요. 진짜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딱 2단계,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세요. 정말 간단하죠? 첫 번째는 주택의 인도. 이건 그냥 계약한 집에 이사해서 실제로 사는 걸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입신고. 동네 주민센터 가서 저 여기로 이사 왔어요 하고 신고하는 거 다들 해보셨죠? 바로 그거예요. 이 2가지만 딱 맞추면 여러분 손에 대항력이라는 이 강력한 방패가 쥐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방패를 얻는 법까지 알았어요. 그럼 끝난 걸까요? 아니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방패가 언제부터 나를 지켜주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이 방패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사하고 전입신고 딱 마치는 그 순간, 바로 그때부터 이 방패가 짠 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걸까요? 아쉽게도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시간 규칙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여기 홍길동 씨 예를 한번 볼게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이사도 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벽하게 마쳤어요. 그럼 대항력은 언제 생길까요? 25일 바로 그날 아닙니다. 바로 다음 날 0시, 그러니까 12월 26일 땡치는 자정부터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집주인이 같은 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순서에서 밀릴 수가 있거든요. 다음 날 0시, 이거 정말 별표 5개짜리 규칙이니까 꼭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살다 보면 회사 문제나 아이 학교 문제 때문에 내 주민등록 주소만 잠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때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그렇게 힘들게 얻은 내 법적 방패, 그냥 깨져서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가족이에요. 만약에 임차인인 나만 주소를 잠깐 옮기더라도 배우자나 자녀처럼 같이 사는 가족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원래 집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있다면 내 대항력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온 가족이 다 같이 주소를 옮겨버리면 그 순간 방패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정말 조심해야겠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애써서 만든 이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꽝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있거든요. 이것만은 꼭 피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주소를 잘못 쓰는 거예요. 전입신고할 때 아파트 동이나 호수를 빼먹거나 다세대의 주택인데 호수를 안 쓴다거나 아니면 주소를 살짝 틀리게 적는 거예요. 이 정말 사소해 보이는 실수가 여러분의 대항력, 그 법적 방패를 그냥 종이장처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거죠. 아니, 그럼 이 치명적인 실수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전입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예전 말로 등기부등본이라고 하죠. 이걸 꼭 떼서 확인하는 거예요. 계약서에 적힌 주소, 집주인이 말해준 주소 다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이 공식 서류에 적힌 주소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진짜 주소입니다. 여기에 적힌 주소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의 방패를 완벽하게 만드는 마지막 활용정정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항력이라는 든든한 법적 방패를 어떻게 얻는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내고 또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지식이라는 무기를 갖추셨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집과 보증금 스스로 지킬 준비 이제 완벽하게 되셨나요?